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축복받기 힘든 우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클러치 포인트라는 매체에서 요러 우승을 꼽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사견을 또 첨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정규 시즌이 82게임이고 그리고 7전 4선승제 시리즈를 4판 이겨야 되죠. 4번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4×4, 16승을 플레이오프에서 거둬야 우승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우승에 대한 약간의 의문부호가 붙는 팀들의 공통점은 82경기를 다 치르지 않은 단축 시즌이거나 아니면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건 1998-99 시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어요. 이때는 제가 19이었으니까 수능 끝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하루빨리 NBA를 볼 생각에 진짜 열심히 정말 수능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시즌이 놀랍게도 1월 20일까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직장 폐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노조와 그리고 또 NBA 사무국 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려 1월 20일까지 지속됐으니까 10월 20일에 우리가 시즌을 개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달을 날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고3 끝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죠. 농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1월 20일에 딱 시즌을 개막했으니 얼마나 또 타이트했고, 그리고 정규 시즌이 많이 줄었겠습니까? 실제로 1월 22일에 스타트를 해서 직장 폐쇄로 인해서 50경기씩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82경기인데 32경기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 1월 20일에 스타트한 시즌은 NBA 역사상 가장 짧았던 시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2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때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우승을 했어요. 뉴욕 닉스를 파이널에서 4대1로 꺾었습니다. 이때가 이때 뉴욕 닉스는 라트레스 프리웰, 앨런 휴스턴, 또 레리 존슨, 패트릭 유잉도 있었고요. 강팀이었는데 8번 시드였어요. 8번 시드였는데 업셋 하면서 파이널까지 왔습니다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우승을 했었죠. 이 우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장 폐쇄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체력 및 훈련 상태가 불안전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NBA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쇼온 캠프라든지 또 빈 베이커 같은 선수들은 완전 돼지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몸 관리 안 한 거지. 근데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 또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팀들은 잦은 부상 및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제대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이 팀 차원에서 모여서 훈련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은 많았지만 팀으로서 준비할 시간은 적었다. 시범경기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필 잭슨 레이커스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승 옆에 별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 잭슨 감독도 굉장히 이런 심리전에 능하고 잘 터는 양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데이비드 로빈슨이 그 당시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핵심이었잖아요. 팀 덩컨과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필 잭슨 감독과 아마 다음 시즌 때인가 서부 컨퍼런스 올스타에 뽑혔어요. 로빈슨이 뽑히고 그 다음에 필 잭슨 감독이 서부 컨퍼런스 이끄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이 이렇게 입장할 때 필 잭슨 감독이 악수를 청하는데 그걸 쌩까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필 잭슨 감독의 저 이야기가 내 심기를 건드린 거지. 본인들이 단축 시즌을 골라서 우승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당시에도 필 잭슨 감독이 좀 졸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신사 같던 데이비드 로빈슨이 감독의 악수를 쌩까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는, 자, 모든 팀들이 같은 조건이잖아요. 몇몇 팀들에게 수혜가 가고 몇몇 팀들이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컨디션이다. 또 하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플레이오프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리즈로 우승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1라운드가 5전 3선승제였어요. 그래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15승이 필요했고요. 플레이오프 동안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성적 15승 2패였습니다. 압도적이죠. 1라운드에서는 케빈 가넷이 버티던 미네소타를 3대1로 꺾었고, 2라운드에서는 필 잭슨의 레이커스를 4대 떡으로 완전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포틀랜드, 이 당시에는 98, 99 시즌에는 라시드 월라스, 그 다음에 브라이언 그랜트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한 수 아래였습니다. 4대 0으로
손쉽게 물리쳤고 뉴욕을 맞아서도 4대1로 이겼으니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우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제 입으로 담기도 싫은 2001-2002 시즌의 LA 레이커스의 우승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혹은 앞에 소개했던 팀들과 다른 점은 이때는 단축 시즌이 아니었다는 거죠. 2001-2002 시즌에 레이커스가 뉴저지 네츠를 4대0으로 박살내면서 파이널에서 아주 손쉽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4대0. 모든 시리즈가 4대0이면 재미없죠. 그런데 결승이다? 너무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이때 파이널 MVP가 샤킬 오닐이었는데 그야말로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런데 실질적인 결승은 서부 컨퍼런스였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뉴저지 네츠는 그때도 동부 컨퍼런스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키드와 뭐 캐년 마틴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크라멘토가 올라왔어도 분명히 손쉽게 우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일단 이 시즌에 세크라멘토가 서부 1위였습니다. 크리스 웨버, 블라디 디박, 그 다음에 뭐 페자 스토야코비치, 마이크 비비, 좋은 선수들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레이커스는 3위였습니다. 서부 1위와 3위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맞붙었죠. 5차전까지 3대2로 세크라멘토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게임만 더 이기면 대망의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시리즈 내내 레이커스 쪽으로 판정이 편향됐어요. 그런데 이 편향된 판정이 6차전 들어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세크라멘토가 있었잖아요. 1번 시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6차전은 어디였냐? LA의 홈이었는데 여기서 거의 뭐 경기는 조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 판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전 NBA 심판 팀 도너기가 폭로했죠. 제가 언더독에서도 우리 쭈바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 뭐 말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서 플래그런트 파울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팀 도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 도너기가 폭로했습니다. NBA 사무국이 레이커스가 6차전을 이기도록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팀 도너기가 징역살이 살고 나왔습니다. 15개월 깜빵살이 하고 나와서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2002년 그 6차전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6차전을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뭐 레이커스 팬들 빼고는 TV 껐을 겁니다. 완전히 편향돼 있었어요. 팀 도너기도 마침 폭로를 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작 혐의에 대한 문서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18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차전 4쿼터 자유투 개수를 살펴보니까 레이커스가 27개였어요. 세크라멘토 9개였습니다. 9개의 그 숫자 자체가 물리적으로 적지는 않죠. 그런데 레이커스 4쿼터 자유투 27개? 이거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기라고 준 거죠. 그리고 그 플래그런트 파울이라는 시리즈에도 크리스 웨버랑 그다음에 마이크 비비랑 뭐 엄청나게 억울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비가 팔꿈치를 휘두르는데 비비의 파울이 불리고 크리스 웨버 말도 안 되는 동작을 파울로 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거는 심판들이 조작한 경기였어요. 세크라멘토 주요 선수들의 말도 안 되는 파울 트러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크라멘토가 6차전을 굉장히 아쉽게 집니다. 그렇게 조작질을 해댔는데도. 그런데 오히려 아쉽게 져버리니 7차전 가서 그 당시에 젊었던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멘탈을 부여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5대5 싸움이 아니라 5대8인 겁니다. 7차전 세크라멘토 졌어요. NBA 사무국이 원하는 대로 레이커스가 파이널에 올라갔고 뉴저지 네츠와 역대급 가장 재미없는 파이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 없어요. 이 경기는 조작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필 잭슨이 했던 우승팀 옆에 별표는 2002년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샤킬 오닐의 챔피언 반지 개수도 저는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생각을 하고 코비도 5개가 아니라 저는 4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미치듯이 이야기해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겠죠. 어쨌든 이 시리즈는 가장 구역질 나는 시리즈였고 제가 만약에 이때 20대 초반의 그런 순수한 영혼이 아니었더라면 NBA를 안 보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세크라멘토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아주 냄새나는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1-12 시즌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데 자, 요때는 마이애미 히트가 우승하죠. OKC 그 당시에 제임스 하든, 뭐 러셀 웨스트브룩, 케빈 듀란트 전부 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었습니다. 4대1로 손쉽게 이깁니다. 5게임 만에. 파이널 MVP는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의 몫이었는데 두 번째 직장 폐쇄였어요. 1998-99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직장 폐쇄였는데 첫 번째보다는 그러니까 1998-99 시즌보다는 훨씬 빨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보다는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스타트를 한 거죠. 그리고 66경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2월 25일에 개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3연전까지 치러야 될 만큼 아주 여유가 없었어요.
백투백이 아니라 백투백투백이었던 거죠.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직장 폐쇄와 마찬가지로 몇몇 팀들의 컨디션이 부족했다. 이거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편차가 너무 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50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82경기에 비하면 여전히 66경기는 적은 편이다. 미니 시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팀들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3연전을 펼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우승 전선까지 치명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할 승률이자 그 당시 OKC는 서부 컨퍼런스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5게임 만에 이겼잖아요. 물론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2차전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세크라멘토와 레이커스의 그 구역질 나는 시리즈처럼 아예 판도를 뒤집을 만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클러치 포인트가 뽑은 2011-12 시즌 마이애미 히트의 우승, 이건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우승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9-20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때도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레이커스였는데 마이애미 히트를 4대2로 꺾었죠. 그리고 파이널 MVP 당연히 르브론이었고요. 이때는 직장 폐쇄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단축 및 이 버블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리그가 아예 그냥 셧다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 NBA 사무국의 아주 빠른 일처리가 전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올랜도에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버블 안에서 물방울 안에서 열심히 또 시즌을 마무리했었습니다. 10경기가량 정규 시즌 경기 수는 감소했고요. 크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몇몇 선수들은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버블에 여자를 데려온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 같은 그런 선수들도 있었는데, 의문을 가지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시즌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가량이 스탑됐어요. 당연하죠.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쳤고 이때 시즌을 연다는 건 말이 안 됐고 4개월 동안에 완전히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랜도 버블에서 30개 팀이 모두 경기를 펼친 거고요. 그리고 중립 경기장이었다. 홈코트 이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선수들이 코로나 감염 및 이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슈퍼스타, 그 다음에 올스타, 그 다음에 평범한 선수, 벤치워머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노를 하는, 혹은 팀을 대표하는, 혹은 완전히 시즌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못 뛰었나요? 그렇진 않죠. 이것도 저는 트집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 저는 여기에 더 눈길이 갑니다. 일단 중립이기 때문에 도리어 환경은 공정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팀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정규 시즌 및 플레이오프를 운영했습니다. 혹자들은 아까 의문을 가지는 이유에서 시즌 도중에 중단됐고 4개월간 스탑됐으니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던 르브론 제임스나 혹은 스테픈 커리나 이런 선수들이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젊은 선수라고 해서 4개월 휴식하고 나서면 팔팔하지 않겠어요? 물론 노장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었겠지만 이게 우승에까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시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로 돌아와서 상위 팀들은 저는 도리어 홈코트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르브론 제임스 물론 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LA 레이커스는 최근 몇 년간 레이커스처럼, 물론 지난 시즌은 3번 시드였지만 7번 시드, 8번 시드가 아니었습니다. 상위 시드였어요. 애초에 훌륭한 정규 시즌을 보낸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중립 경기는 레이커스처럼 굉장히 상위 시드를 받은 팀들에게는 도리어 홈코트의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저는 버블 시즌에 대한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그리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농구만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기 절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고, 그리고 성실성,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과 팀들이 우승을 했던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20년 8월 15일에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맛본 우승팀이 레이커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버블에서의 우승은 저는 다른 시즌들보다 더 오히려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포인트가 꼽은 2019-20 시즌 레이커스 우승은 딱히 공감 가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21 시즌의 밀워키입니다. 자, 밀워키 벅스. 그러니까 레이커스 우승하고 이듬해죠. 이때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피닉스를 4대2로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널 MVP를 받았고, 그러면서 파이널 MVP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받게 됐고요. 코로나의 위협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오프 시즌이 짧았습니다.
그쵸? 네, 버블에서 시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 시즌을 개막했어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전무후무할 그런 짧았던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정규 시즌은 72경기로 단축했고요. 그런데 이 미러키 벅스의 우승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 오프 시즌이 너무 짧았다. 다수의 팀에서 부상 이탈자가 발생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를 엄격하게 추적하다 보니까 라인업이 고갈되는 팀이 속출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러키나 혹은 피닉스처럼 뭐 엘리트 팀들이 파이널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수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정당성이 충분한 이유로는 가장 적은 폭으로 진행된 단축 시즌이다. 오프 시즌 짧았지만 그래도 10경기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파이널에서 맞붙던 피닉스 선즈가 서부 2위를 차지한 강팀이었다. 그러니까 뭐 운 좋게, 대진은 좋아서 서부에서 약팀이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업셋하고 올라온 그런 팀이 아니라 서부 컨퍼런스 2위였던 피닉스 선즈가 그것도 1차전, 2차전을 다 이겼었죠. 그리고 나서 내리 4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의 우승이 폄하될 이유는 없는 거죠. 도리어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야니스가 카이리 어빙을 담근 그런 뭐 이야기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컨디션 부재,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확진자 속출, 이런 것들은 저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다. 차라리 카이리 어빙을 담근 게 오히려 더 소재로 쓰이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음모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005, 2006 시즌에 드웨인 웨이드의 마이애미가 우승했을 때에도 저는 분명히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드웨인 웨이드가 그냥 드리블 치고 부딪히기만 해도 자유투였거든요. 그러니까 덕 노비츠키는 유럽 출신의 떠오르는 스타였고, 드웨인 웨이드는 3년 차였으니까 라이징 스타 오브 라이징 스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댈러스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조시 하워드라는 올스타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댈러스가 두 판을 더 먼저 이겼었거든요. 피닉스 선즈의 2021 파이널처럼 두 판 이기고 나서 댈러스 선수들이 들뜬 거야. 그래서 조시 하워드라는 선수가 라커룸에 막 여자 데리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뒤집혔는데, 그래서 저는 댈러스의 잘못도 있지만 드웨인 웨이드의 2006 파이널에 자유투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시면 이것도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2020년 레이커스 우승, 21년 미러키 벅스 우승이 아니라 2006년의 마이애미 우승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견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1999년 파이널을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0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시즌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또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또 알고리즘도 한층 더 발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